KTGTF 문법 복원 모의고사 보통 난이도 1회 해설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8문제를 해설해 드릴 건데요. 보통 난이도의 문제지만 조금 더 해설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들 모아봤고요. 첫 번째 문제는 3번입니다. 자, 모든 문제는 항상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은 선택지를 확인하고 그걸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인지를 파악하시는 건데 A, B, C, D 확인했더니 전부 다 연결사고 그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 문제가 될 거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종속 접속사 해석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석 순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because는 무엇 때문에, after는 뭐뭐한 후에, until은 뭐뭐할 때까지 라고만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떤 순서로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종속 접속사는 항상 종속절, 즉 종속 접속사와 그 뒤에 있는 종속절을 묶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석 순서, 종속절에 이 종속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이 그가 집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가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라고 이 종속절에 있는 동사에 종속 접속사를 붙여서 한꺼번에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못 해석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라고 이 앞에 있는 문장 주절에 종속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되죠. 내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집에 왔다 라는 건 잘못된 의미고요. 나는 점심을 먹었다. 그가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순서로 뒤에 있는 종속절의 동사에 종속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하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두 문장을 볼 텐데 종속 접속사는 특히나 시간 관련된 표현일 때 정말 이 해석 순서가 중요합니다. after이 무엇한 후에라는 의미의 종속 접속사인데 내가 점심을 먹은 후에 라고 해석하면 점심을 먹은 게 먼저고 그가 집에 도착한 게 나중이 되죠. 하지만 우리 정석대로 올바른 해석을 한다면 그가 집에 도착한 후에 나는 점심을 먹었다고 되는 거죠. 자, 나는 점심을 먹었다. 그가 집에 도착한 후에. 그래서 종속절 의미인 종속절에 그가 집에 도착함.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이후에 점심을 먹은 게 되는 거죠. 내가 점심을 먹은 게 그 이후. 자, 그럼 도착이 먼저고 그 뒤에 내가 점심을 먹은 거죠. 순서 주의해 주시고요. 자, until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종속절과 묶어서 나는 점심을 먹었다. 그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집에 도착한 이 시점에서 그때까지 밥을 먹은 거니까 내가 점심을 먹은 건 그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점심을 먹고 나서 점심을 먹다 보니까 그 후에 그가 집에 도착을 한 거죠. 선후관계 완전히 달라지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때 until과 before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until은 내가 점심을 한참 먹고 있는 와중에 그가 집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점심을 먹고 있었어 라는 뜻이고 before를 만약에 쓴다면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점심을 먹은 거니까 이때까지 쭉 점심을 먹은 건 아닌데 그 이전 이때 먹었다든지 그 전 어느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이미 점심을 다 먹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 미묘한 차이도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종속 접속사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3번 문제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alt production. 그럼 소금을 생산하는 건데 그게 can be traced back. 뒤로 쭉 돌아가서 봤더니 언제까지 이게 추적이 되냐면 to as early as 6000 BCE in Romania. 굉장히 초창기예요. 근데 얼마만큼 초창기냐면 as 얼마만큼 초창기? 6000년, 기원전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요. People used to boil salt water. 사람들은 used to 동사 원형 들어왔어요. 이때 해석은 used to 더하기 동사 원형 무엇 하곤 했다.
과거의 일을 설명할 때 씁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들을 쓸 때 used to 동사 원형 쓸 거고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used가 쓰이는 세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가 used to 동사 원형 무엇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be u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앞에 비동사 있고 없고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무엇 하기 위해서 이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 be used 수동태예요. 사용되었다 라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때 ing가 들어가면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익숙하다. 이게 나한테 생소한 거냐, 생소하지 않고 익숙한 거냐, 이 두 개의 차이를 알려주는 게 be used to ing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세 개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뭐 하곤 했냐면 salt water, 소금물을 boil, 끓이곤 했습니다. 자, 끓였었어요. 과거에 끓였어요. In a specific ceramic vessel. 특정한 세라믹으로 된 접시에 끓였어요. 볼에 끓였어요. 자, 그리고 종속 접속사 들어가요. The water evaporated. 물이 증발하는 거죠. 자, 증발한 후에냐, 증발하기 때문이냐, 증발했음에도 불구하고냐, 증발할 때까지냐를 골라주는 거고요. 자, 그럼 물이 증발하는 거랑 소금물을 끓이는 거랑 자, 어떤 관계가 될까요? 뭐가 먼저예요? 소금물을 끓이다 보면 증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을 끓임이 먼저고 언제까지 끓여? 그래서 증발할 때까지 끓여. 그래서 물이 사라지면 그 뒤에 leaving behind only the salt. 소금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증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소금만 남고 자, after부터 가볼게요. 물이 증발한 후에 물을 끓였다. 안 되죠. 순서 다르고요. 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물을 끓였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먼저 끓이고 그 뒤에 증발이 돼야 되는데 증발했으니까 이제 소금물 끓이자는 말이 안 되죠. 얘가 증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끓였다. 도 말이 안 되고 증발할 때까지 물을 끓여서 그 뒤에 소금만 남았다라는 게 올바른 해석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D가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문제는 선택지 먼저 확인, 이 선택지 보고 이게 무슨 문제 유형인지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준동사 문제고요. 봤더니 to 2개, ing 2개 있죠. 무조건 have pp는 빼놓고 시작할 거고요. wearing 동명사냐, to wear 부정사냐 골라주는 문제인데 준동사 문제는 항상 이 빈칸 앞에 있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앞에 동사네 expected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동사네? 그럼 동사 덩어리 다 묶어야지. BPP 형태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고 BPP 뒤에는 투부정사 정답이니 D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때 BPP가 항상 투부정사를 받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예외가 되는 거 체크해드리고 싶어서 5번 가져왔고요. 만약에 이 동사가 be expected가 아니라 be finished였다. 혹은 be caught였다 하는 경우에는 뒤에 ing가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be finished ing는 무엇 한 상태로 마무리됐다, 끝났다. be caught ing는 무엇 한 것을 들켰다, 걸렸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봤더니 조동사 문제고요. 조동사 문제는 항상 해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석 중에서도 논리관계보다는 조금 더 뉘앙스를 잘 잡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뉘앙스 어떻게 잡아내나요? 좀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절대 잊고 가시면 안 되는 힌트 제가 드렸죠. 지텔프 조동사 문제는 95% 이상 시제 일치가 된다. 그래서 꼭 시제를 체크를 먼저 해봐라 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 모든 조동사가 다 시제에 맞춰서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텔프의 조동사 문제에서는 95% 이상이 시제 일치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해석이 약해요. 정확하게 뉘앙스 파악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시제에서 조금 오답을 소거한 뒤에 나머지 가지고 정답을 고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지금 and로 나누어진 문장이고요. 여기에 동사가 were이네요. 그래서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제인 be 먼저 빼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saber-toothed cat. 자, 그럼 여기에서 saber 하면 창검 할 때의 검. 요렇게 생긴 거, 검 얘기하는 거고요. 검처럼 생긴 이빨을 가진 고양이들은 differed, 다릅니다. From the big cats of today. 오늘날의 크기가 큰 고양이들과 달라요. In several ways. 몇 가지 방식에서요. They had 자, 여기에서 돼 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의 큰 고양이들이에요? 아니면 과거의 고양이들이에요? 과거의 고양이죠. 왜? 동사가 had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today란 단어만 봐도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흑백 논리 갈 거고요. 큰 아이들, 오늘날의 큰 아이들, 큰 고양이, 그리고 과거에 saber-tooth 가진 애들 인데 오늘날 애들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saber-tooth 얘네들은 작았구나 라는 걸 이미 하나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they had a more robust physique. robust 하면 강건하고 튼튼하고 강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형이니까 강한 신체는 saber-tooth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오늘날의 애들은 좀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가지고 있어요? shorter tails. 그리고 또 꼬리가 짧았대요. 그럼 오늘날 애들은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And particularly remarkable. 그리고 정말 특출나게 놀라운 것은 걔네들의 canine teeth. 걔네들의 송곳니인데 그 송곳니가 어땠냐? 뭐뭐 reach up 여기까지 달해요. 어디까지? To 8 inches in length. 길이에 있어서 8인치까지 달해야 하는, 달할지도 모르는, 달할 수 있는 지금 동식물 주어의 능력이고요. 지금 이거 이빨인데요. 동식물은 아닌데요. 근데 이거 자라게 만드는 건 고양이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can 쓸 수 있습니다. 동식물 주어일 때 특히나 이 동물이 뭐뭐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식물이 뭐뭐까지 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의 can이 정말 자주 쓰이고 해석상 내용상으로도 이 능력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can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여기에 과거시였으니까 우리도 과거시 맞춰줘서 could 들어가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오늘날 애들은 이빨이 그렇게 길게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길게 자라지 않는다. 짧은 이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저는 독해에서 해석이 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내용 정리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갈 건데 and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와야 하는데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이 뒤에 있는 애고요. 얘는 보어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보어와 자리를 바꿔준 거고요. 이걸 주어, 보어, 도치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까지는 알고 계실 필요 없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주어가 너무 길면 보어랑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there입니다. There is a student.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학생이 한 명 있다. There are students. 학생들이 있다. 라는 문장 많이 보셨죠? 근데 주어가 만약에 there이라면 똑같은 주어인데 왜 하나는 is고 하나는 are이야? 수가 일치가 안 맞는데 왜냐하면 원래 주어는 뒤에 있는 a student와 students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there이라는 애는 보어로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주어의 단순의 수일치 is, 주어의 복순의 수일치 are이라고 뒷부분에 있는 주어의 수일치 돼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teeth, 복수형이니까 우리 were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우리 tooth, 요게 단수형이고
어차피 지텔부에서는 수일치 물어보지 않으니까 굳이 뭐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이거 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지? 하실 분들 위해서 짚어봤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선택지 봤더니 보자마자 얘는 가정법이구나 라고 판단하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would, could, might 과거 조동사가 선택지 안에 2개 들어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가정법 문제고요. 가정법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과거 조동사가 2개 나란히 들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wouldn't로 시작하는 이 B랑 C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거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길이 보시면 돼요. 짧은 게 가정법 과거의 정답, 긴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정답이 될 거고 if 뒤에 동사 봤더니 booked, had pp가 아닌 그냥 단순 과거이므로 가정법 과거 B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주의하실 건 want입니다. 자, WON apostrophe T는 will not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절대 want를 보고 이거 wouldn't? 얘 과거조동사 would not을 줄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want는 보는 순간 무조건 가정법의 정답에서 제외된다. 이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봤더니 선택지 4개 확인해서 ing 2개, 투부정사 2개 얘는 준동사 문제구나. have pp 빼놓고 including ing 정답이냐 to include 부정사 정답이냐 골라주는 문제고요. 이 빈칸 앞을 보기로 했었죠. 봤더니 동사가 stopped예요. 자, 그러면 stop의 목적어 자리일 텐데 stop은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 다 아시죠? ing 투부정사 둘 다 나올 수 있고 그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stop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이 동사를 하는 것을 멈추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 동사를 하기 위해 하던 것을 멈추다예요. 하던 것을 멈추다. 그러면 각각 무슨 뜻이 돼요? 첫 번째는 담배를 끊었다라는 뜻이 되고 담배 피는 행위를 멈췄다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는 I stopped to smoke 담배를 피기 위해서 하던 것을 멈췄다예요. 완전히 반대 뜻이 되죠? 첫 번째 문장은 담배 안 피는 거, 두 번째 문장은 담배 피는 거. 자, 그럼 여기서는 including 포함시키는 걸 멈춘 걸까? 아니면 포함시키기 위해 하던 걸 멈춘 걸까? 해석이 필요하고요. The company, 그 회사는 had to make,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Some tough decisions, 조금 어려운 결정들을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tay afloat. 여기에서 afloat는 도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는 거죠. 파산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결정들을 했어야 됐어요. 뭐 중에? 경제적인 하락세 중에요. In an effort to reduce costs, 뭐 하기 위해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을?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 그럼 비용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돈을 덜 쓴다는 거죠. 써야 될 돈을 좀 줄이는 거야. The company stopped. 그 회사가 멈췄어요. 그들의 break room, 휴게실에서 공짜 스낵을 포함시키는 것을 멈췄습니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짜 스낵 안 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 코스트를 줄여야 되니까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 이제는 휴게실에 공짜 스낵이 없구나 라는 문장으로 stopped ing 정답 가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문제 해석 안 됐다라고 하셨어도 숫자 맞추기 3 더하기 3 이용하셔서 정답 유추하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고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서 가져온 건 아니고 좀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문제 ABCD 봤더니 ABCD 전부 다 관계사로 시작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석할 필요 없이 선행사 봐주면 됩니다. 선행사 봤더니 packing fillers라는 게 있네요. 있으니까 일단 what 빼줄 거고요. 쉼표가 있었으면 that을 제외했을 텐데 쉼표는 없습니다. packing fillers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packing은 포장하는 거고요. fillers는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택배 상자를 채워주는 완충제 같은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o 빼놓고 대시냐 which냐 둘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는 뭘 보는 거냐? 앞 선행사는 다 봤고 이제 관계절을 봐야죠. 관계절은 어디를 봐야 하나요? 무조건 100% 선행사 안에 있는 관계절만 봐주시면 됩니다. 즉, are statute based 그리고 they are statute based 이 둘 중에 골라주는 문제지 이 빈칸 뒤에 which 어쩌고 저쩌고가 또 있는데요? 라는 걸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얘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계절의 are statute based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they are statute based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거 완벽한 문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하실 때에는 다른 형태가 두 개 있을 때 무조건 더 길이가 긴 게 완벽한 문장일 거고 길이가 짧은 게 불완전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대시나 which 둘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야 올바른 문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B가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혹시 이렇게 are statute based만 전부 다 들어있으면 얘가 완벽한 문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나요? 얘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때는 문장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체크할 거 우리가 관계사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재료는 딱 두 가지다. 앞에 있는 이 선행사와 그리고 선택지 안에 들어있는 관계절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정답을 고르면 된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차라서 좀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ABCD 봤더니 전부 다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종속 접속사랑 달라요. 우리 종속 접속사는 해석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죠. 하지만 관계부사는 그런 거 다 머릿속에 잊어버리시고 앞 문장 내용과 해당 문장 내용을 이어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앞 문장 내용 해석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부사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앞 문장 끝나고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끝나고 반면에 어쩌고 저쩌고 끝나고 그러므로 어쩌고 저쩌고 게다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해석 순서 굳이 열심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애가 바로 접속 부사고요. 자, 그럼 해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 문장 내용 봤더니 while로 시작합니다. while 어쩌고 저쩌고 언제 끝나나 봤더니 여기까지가 while절이고요. while은 대조 관계죠. 그래서 요거 그어놓고 시작할게요. Most countries in the world,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have a higher population of females than males.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누구의 인구 숫자가 더 많아요? Females가 than males. 남자 숫자보다 많대요. 여자의 인구수가 남자의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the two most populated countries, 가장 인구가 많은 두 개의 나라인 India and China, 인도랑 중국은요. 인구 제일 많은 나라인 인도랑 중국에서는 우리 뒤에 안 읽어도 뭐 나올지 예상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적어야 나오지 않을까? 왜? while이 있었으니까. 완남 한번 확인해 볼게요. have a higher number of males. 그렇죠. 남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더 강조점 두는 건 어디예요? 여기에 더 강조점 두죠. 왜냐하면 앞부분은 종속절이었으니까. 걔 예쁜데 좀 성격이 안 좋아 라고 하면 예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걔 성격은 안 좋은데 예뻐 라고 하면 반대로 예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while절인 이 부분보다 주절인 이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자, 내용 뭐다? 대부분 나라에서 여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인구 제일 많은 나라에서 남자가 더 많아 라는 게 앞 내용이었고요. 뒷내용 볼게요. There are more males than females.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 In the world overall. 전체, 전 세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적더라. 남자가 더 많더라. 자,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는 어떻게 돼요? 앞부분이 추론 근거가 될 거고요. 뒷부분이 추론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therefore이 될 거고요. 적어도 for example, meanwhile 하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for example은 더 사소하고 더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각자 나라 얘기해놓고 전 세계가 나온다? 절대 불가능. meanwhile, 반대 얘기 나와야 되는데 반대 얘기 아니죠?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인구 많은 나라에서 남자가 더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더 많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대조관계 불가능하고요. In addition, 새로운 내용을 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줘야 하는데 이거 새로운 내용이에요? 아니죠. 했었던 얘기 사실 똑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정리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석만 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일단 ABCD 봤더니 조동사 문제고 우리 항상 선택지 안에 shall이 있으면 무조건 빼놓고 시작합니다. shall은 어떤 경우에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우리 첫 번째로 할 게 뭐였냐면 시제 일치 체크해 주기로 했었죠. 왜냐하면 GTLF 문법 조동사에서는 시제 일치가 95% 이상 되더라. 자, 그래서 is 들어있는 거 확인하시고 일반적인 현재 사실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과거 조동사인 be 빼놓고 A랑 C 둘 중에 고르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A랑 C를 넣어봤는데 둘 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B는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 사실 해석만 해도 너무 쉬운 문제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 조동사 정답 패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질병이나 신체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이걸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의학적 조언은 뭐예요? 무엇 하는 것은 너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하지 마. 무엇 하는 것은 너한테 좋아 그러니까 무엇 해야 돼 라는 전문가나 의사의 조언을 얘기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꼭 주어의 전문가나 의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문장 가져와 볼게요. 뚱뚱한 사람들은 로우 칼로리 먹어야 돼. 이거랑 로우 칼로리 먹는 건 살 빼는데 도움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주어와 서술부의 관계가 보이세요? 여기에서 주어는 뚱뚱한 사람들이고 서술부는 로우 칼로리를 먹는다예요. 그럼 얘는 의학적인 조언에 해당하겠죠. 이럴 때 정답이 되는 게 should와 must입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should eat, should take low calories, must take low calories 가 돼야 되고요. 자, 밑에 걸 봤더니 주어가 low calories예요. 자, 낮은 칼로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얘는 사람이 아니죠. 얘는 인과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얘가 원인이고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생리적인 질병의 신체 작동의 원리를 설명해 줄 때는 이 인과관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는 may와 can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서술부에 어떤 동사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아, 이건 조언에 해당하는구나. should, must. 아, 이건 인과관계,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구나. may, can.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면서 20번 해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nly relying on low calorie food. 자, 오직 칼로리가 낮은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is not enough.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To achieve effective weight loss.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적 나왔고요. one, 이거 사람이네. one이라고 하면 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뒤에 어떤 게 나오느냐? Also persistently. 또한 지속적으로 engage in physical activities.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를 한다. Like playing with pets. 애완동물과 노는 것 같은.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관계예요? 이거 작동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아니죠. 지금 의학적인 조언에 해당하고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 이기 때문에 must, should가 정답이 됩니다.
사실 해석상으로도 너무 쉬운 문제였지만 이게 워낙 자주 나오는 출제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1회의 해설이 끝났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보통 난이도라서 틀린 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이론 정리하고 처음 문제를 푸는 거라서 좀 어색했다, 좀 많이 틀렸다 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항상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책 들춰보면서 푸시는 거 아니고요. 숫자 맞추기 챙기시고 해석 필요한 문장들 최대한 해석해보시고 나중에 해설지 보고 맞춰봐야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실제 시험처럼 풀고 나서 채점을 했을 때 그때 틀린 문제들이 바로 나를 살리는 문제가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모의고사 풀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냈다면 그걸 채워야죠.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설 영상도 보시고 우리 해설지도 참고하시고 다시 이론서 뒤집어 보고 그렇게 해서 몰랐던 거 다시 공부하고 몰랐던 단어들 외우고 여러 가지 팁 같은 거 다 챙겨서 암기하신 뒤에 오케이, 나는 이제 1회 문제는 정확하게 모두 다 소화가 됐어. 다 내 걸로 만들었어. 라고 하시면 2회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회 풀러가요? 오케이, 내가 이거 말고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찾으러 가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2회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이거 끝났다고 바로 2회 풀지 마시고 꼭 리뷰하시고요. 저는 그럼 2회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